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대광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분들이 대광고에 입학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자녀분들이 대광고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고등학교 생활의 3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광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광고는 자유형 사립학교로서 남학교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신이나 공부가 어려운 학교라고 많이 들어와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3년 동안, 몇 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강교의 국어 문제를 내시는 국어 선생님들이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매우 공을 들여서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좋은 문제와 함께 또 아이들도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학교로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또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작년을 또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광고 이제 신입생으로서 대학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국어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또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모의고사를 보면 만점자가 28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국어가 또 선택 과목이 되면서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과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자녀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수능을 내신과 어떻게 병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입시와 또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국어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어머니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모두 손잡고 모두 고민을 해결하며 단지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과 함께 고득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내신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고 내신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며 그 대강고 내신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대강고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압구정 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강고 1 내신 분석과 시험 대비 수업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저 서은영은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고등 국어 전담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강고와 또 여러 학교의 내신을 맡아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방학 때와 또 평상시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문학과 문학,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수업해온 결과 학생들에 대한 수많은 학생의 입시 진학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의 각각의 특성과 그리고 장점, 단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대강고 내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대강고 1학년의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학교 OT나 아니면 학생 다른 학원 설명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 학급 수는 작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8학급이었고 학생 수는 248명이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으로 규모가 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은요. 간 한 학기마다 수행평가와 정기고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10% 서술형, 논술형, 그리고 그 이외에 평소 점수 같은 것들이 합쳐진 10%, 그리고 정기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토탈 1년에 4번의 시험이 있고요. 각 시험마다 선택형 76점에 30%, 그리고 선원수령 9.6%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총 100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와 수학과 영어를 살펴보면 국영수 중에 가장 평균이 높은 73.7 국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동시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제일 작다는 것은 학생들이 점수 급간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한 곳에 몰려 있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면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A그룹의 대다수 34%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우수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치열한 점수 공간에서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그리고 치열한 내신 경쟁을 하는 학교에 대강고 내신인 기출을 어떻게 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출제될까요? 대강고 내신의 출제 경향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강고 내신은 1학년 동안에는 비상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먼저 문학과 독서와 문법과 화작이라는 국어의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교과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영역을 골고루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압도적인 문제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 20개의 넘는 학교에 수업을 해왔지만 대강고의 시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 4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34문항, 서답형 6문항으로 50분의 2 문제의 4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OMR 카드와 주관식을 쓰는 시간을 빼면 한 문제당 1분의 소화를 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급하겠죠? 한 문제를 읽기도 전에 1분이 시간이 지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교과서의 지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할 정도로 처음과 끝까지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대강고의 내신에서의 시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적용 문제라는 겁니다. 40문제가 모두 다 대부분이 즉자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다른 학교 어떤 모 학교처럼 가로치기나 박스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모두 공을 들인 수능형 문제거나 또는 보기 문제로서 개념의 원론을 말하고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외부 작품의 연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작품의 연계와 개념 적용의 보기 문제가 절대 다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수능형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강고의 국어의 문제는 정말 딱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다른 학교 교과서 범위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한 6단원 정도 시험을 본다면 대강고는 한 10단원 정도를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모의고사를 반드시 연계를 하는데 대부분 문학을 연계를 많이 하십니다. 또한 각종 프린트, 사자성어나 맞춤법 등을 각종 프린트를 꼭 나눠주어서 국어에 있어서 정말 알아야 될 단어의 문제나 맞춤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십니다. 자, 네 번째는 문법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리고 문법의 특성상 암기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암기 문제와 함께
고3 수준의 수능형 문제로서 한 분야마다 반드시 외워야 될 분야, 그리고 예외적인 분야,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내시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문법의 공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강고의 특징의 네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간의 압박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을 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강고만의 내신 패턴과 수능형의 적응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대강고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문제의 양과 그리고 보기 문제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해야 하며 또한 이런 수능형의 적응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1, 2학년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대강고 학생들은 고등국어 즉 수능형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고 국어의 실력도 많이 늘어서 수능 공부하는 수준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능도 그렇듯이 대강고의 내신은 분야별의 독해력과 이해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독해력과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생님과 학원에서의 수업을 토대로 스스로 정말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강고의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강고의 내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기에 앞서 대강고의 문제의 특징은 장황하거나 문제를 길게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문제를 정말 공을 들이셔서 한 문제마다 압축적이고 응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과 이해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기본인데요. 먼저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문학 지문 이것은 2021년도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4월 달에 볼 시험 문제의 범위인데요. 이것을 보면 책임감 있는 글쓰기라는 단어 내에 문제를 먼저 큰 전문을 다 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13번의 문제와 같이 AI와 봉준호 감독의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위에 중요한 부분만 압축해 놓았지만 굉장히 긴 지문을 모두 다 읽어내고 그 속에서 들어있는 글쓰기 윤리의 개념,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의 뜻,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의 뜻, 그리고 글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봉준호 감독이 말하는 것과 AI가 말하는 부분이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에서 찾아보면 저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그 한국적인 시나리오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길은 경험하지 않는 사실들을 쓰는 것보단 진실한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런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글쓰기 윤리 중에 어떤 것을 지켰을까요? 바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담았다는 개인적 윤리의 차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닌 자신의 출처를 밝히는 모든 사회적인 윤리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저는 세상의 모든 출판된 글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그것을 조합하여 글을 작성한다. 이것만 봐도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바로 자신의 경험이 아닌 남의 글을 허락 없이 조합하는 사회적 윤리의 차원을 위반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최적의 편지 내용을 작성하고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이용한 측면에서 AI에서의 글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진실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4번의 답인 것처럼 소비자가 이용한 AI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지켰으나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위반했다는 것이 틀렸고 결국에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1분 안에 학생들이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강고 시험은 즉자적인 문제가 아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 보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 지문의 또 한 가지 예는 글쓰기 윤리 의식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 캠페인 운동, 바로 대강고에서 많이 서술형으로도 내는 문제입니다. 캠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문장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5개 중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본문 속의 내용이 아닌 부분들을 쳐내는 그런 확실한 내용을 풀어보려면 먼저 교과서의 내용과 이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의 응용 문제와 개념 연계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문학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학은 바로 작년에 중간고사 문제로서 수능형 심화 내용 이해입니다. 수능에도 심화 내용 이해는 반드시 나오죠. 여기서 이것을 보면 이번에 사설 시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시조일 것 같은데요. 이 시조를 사설 시조를 읽고 학생들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은요. 모두 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넘어서 시상의 전개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이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 건넌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가는 도중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 화자의 행동이 과장된 행동인지, 과장된 행동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시상전개 방식, 화자의 행동, 그리고 화자의 심리 분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능형 심화 내용 이해 문제가 문학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문법의 보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제시문을 딱 보면 띄어쓰기 얘기가 나오고 단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내용을 보면 조사와 그리고 어미, 그리고 의존명사, 그리고 접사, 그리고 단위명사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문제는 단어의 수가 가장 많은 문장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어의 수를 찾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제시문에서 단어의 조사는 단어에 들어가지만 조사의 이외에 어미와 접사는 단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여기 나오는 5개의 선지에서 어떤 것이 조사인지, 어떤 것이 접사인지, 어떤 것이 어미인지를 잘 찾아내어 단어를 나눠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9번의 답은 4번인데요. 1번의 단어의 수는 7개, 2번, 3번, 5번은 모두 8개, 그리고 4번은 9개로 난이라는 축약형의 형태에서 나는이라는 단어의 2개가 난이라는 축약된 형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잘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단어의 성격과 단순히 단어가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들 축약 형태까지 공부해야지만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의 모의고사 연계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 보기만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가와 나라는 2개의 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가의 시는 시험범위였던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실었고요. 나에서는 3월 모의고사 연계였던 눈두렁에 서서라는 시를 낯선 시를 모두 2가지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어조라는 기본적인 개념 5가지를 형식을 제시하고 이 형식에 맞게 각각의 어조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가와 나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 눈에 보았을 때 1부터 5번까지 이 어조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의 교과서의 시, 나의 연계, 모의고사 연계시, 그리고 문학 용어 사전에서 나오는 어조라는 기본 개념, 그리고 각각에 나오는 5가지 요소를 10가지 어조의 형식에 맞추어 4단계의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딱 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 답의 정답이 3번인데요. 이 3번을 보면 뭐뭐 가만히 뭐뭐 합니다 라는 시어와 종결 어미가 차분한 어조라는 것, 그리고 행복해진다,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사색적 어조라는 것을 통해 차분한 어조와 사색적 어조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모의고사와의 연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딱 봐도 여러분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응용의 예시, 창의적 응용의 예시입니다. 자,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무주의 맹시의 연계의 창의적 연계 문제인데요. 무주의 맹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문에 이제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의 감각은 눈을 통해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지되는 것이 시각에 의존을 하다 보니 그 수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거나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가 하고 있는 장치는 바로 적당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당한 무시, 그리고 엄청난 융통성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지나갈 때도 못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친구를 찾으려고 집중을 한다면 옆에 다른 친구가 손을 흔들어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 바로 무주의 맹시입니다. 이와 같이 무주의 맹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토끼와 오리 그림을 통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의 무주의 맹시가 바로 뇌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토끼와 오리 그림은 제가 수많은 내신의 범위를 해주고 수능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오히려 이것은 논술 문제나 아니면 창의력 문제에서 많이 보았지 내신이나 수능 문제 유형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6문제 중에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서술형 예시는 비문학과 문학의 연계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이라는 주장하는 글에서 나오는 이상한 말을, 이 말이라는 의미는 바로 기존 사회의 통념이나 편협된 시각에서는 벗어나서 이단자들이 발상, 바로 그런 것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발상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 성장의 발전과 원동력이 되리라는 주제의 글인데요. 그러한 이상한 말을 바로 김수영의 눈이라는 생소한 외부 신문치에서 이상한 말, 바로 이단자의 발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의미의 단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에게 선생님, 이거의 답이 눈일까요? 젊은 시인일까요? 기침일까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정답은 기침인데요. 바로 이 기침이라는 것은 김수영 시인이 이 시인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를 모르더라도 먼저 앞뒤의 수식어와 뒤에 서술어의 내용을 통해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본 것처럼 바로 긍정적 의미에서의 단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정적인 기침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이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단적인 발상이 우리에게 성장의 발전이 동력인 것처럼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기침을 하듯이 자유롭게 말을 하자, 시를 쓰자라는 의미의 단어인 시어, 바로 기침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과 문학도 연계하는 것이 대강고의 다양한 문제 연계 형식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비문학 연계 제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와 존스노, 아까 존스노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이단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던 의사로서의 존스노와 자, 이의 보기를 보시면 이가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와 존스노는 당시에는 이단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후세의 굉장한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지에서는 바로 모두 존 스노와 이의 의견은 조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후세의 공통점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와 존 스노와 같은 공통점의 문제가 아닌 한바탕 비틀어서 바로 존 스노와 이가 존 스노 같은 경우는 발상이 후세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 당시 조선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임진왜란을 방조했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봤으면 저는 항상 그날과 또 그 다음날 안에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먼저 영역별, 먼저 각 교과서의 범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났는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땠으며, 그리고 각각의 문제의 출제 경향의 특징,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서 어떤 수준이었지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다른 시험을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비 방법을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대강고 시험 문제와 그리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푼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1년 연간 시험 범위와 연계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먼저 1학기 중간과 기말 그리고 중간과 2학기 기말에서 보면은 파란색을 한 부분은 먼저 문학과 각각의 문법, 문학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중간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각각의 단어는 7단원, 그리고 모의고사 연계, 그리고 각각 맞춤법 부분이 들어가서 시험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문학이 많은데 잘 보시면 교과서는 하나, 둘, 셋, 4개의 작품이지만 여기에 외부 연계 작품은 모두 7개의 외부 작품, 7개의 문학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 3개의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 즉 10가지의 외부 연계가 나왔다는 점. 또한 기말과 2학기 중간고사의 문법 위주의 시험에서는 반 이상 20몇 문제가 문법이었고 그 중에 24문제 중에 20문제가 보기 문제 응용이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학기 기말을 보면 문학이 많은데요. 이 문학과 그리고 문학의 연계 문제가 8개의 이 소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개념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외부의 연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강고 내신의 출제 경향과 그리고 분석 그리고 연계 작품의 양과 범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강고 내신의 등급과 점수 분포를 몇 점을 맞아야지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학년 1, 2학기의 중간 기말 합산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248명을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성적 분포도에 있어서 A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 대부분 4등급인데요. 4등급까지 받으려면 85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85점 이상은 이제 누적 분포 한 29%, 30% 정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등급은 94에서 100점, 2등급은 90에서 93점, 3등급은 88에서 90점, 4등급은 85에서 88점 이렇게 모두 등급별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분포를 잘 살펴보면 배점 구성이 객관식은 하나에 2.1에서 2.6점, 주관식이 4에서 6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등급에 94점 이상을 받으려면 주관식은 틀리면 안 되고요. 객관식에서 한두 개, 2등급이 되려면 주관식 하나나 객관식 2개 정도, 3등급이 되려면 주관식 한두 개, 그리고 객관식 한두 개, 즉 모두 합쳐서 90점이 넘으려면 3개, 4개 정도 이상 틀리면 90점을 받지 못하고 3등급도 받지 못한다는 정말 촘촘한 치열한 등급 간의 구간을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한 문제가 한 등급을 차지한다는 정말 처절한 대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점수는 제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것이고 시험마다 급간이 차이가 있거나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예외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치열한 대강고 내신의 점수 분포와 내신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한번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구정 학원만의 내신 대비 노하우를 한번 물어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한다는 소리는 자습서와 교과서 내용, 그리고 학교의 기출과 수능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게다가 매년 신학기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과 프린트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그 내용을 모두 수업 내용에서 같이 살펴보고 수업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학교의 기출을 기반으로 예상 문제를 적중하는데요. 예상 문제를 3년치 이상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어떤 그 단원에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몇 문제 정도가 안배가 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의 분석 시험을 봅니다. 세 번째의 특징으로서는 매주 수업 내용을 평가 테스트하는데요. 매주 내용을 배운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보고 만약에 90점이 넘지 못하면 무조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분들은 공부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고 끝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시간 내 풀어내기 연습을 통해 빠른 사고력과 빠른 숙달이 되는 훈련을 끊임없이 병행합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과제 검사 및 관리라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과제만 많이 내주면 끝이 아니라 과제 수행 평가를 문자로 발송하고 과제 수행이 미흡한 학생은 남기고 인증샷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자들 활용을 하여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지금 대강고 1학년 학생의 수업을 문법을 가르치는데 고3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3 문제의 문법책을 병행하여 풀게 하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반복하여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으면서 나는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부를 하고 대강고 문제는 이 정도를 풀어야지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란다. 꼭 참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다독였고 결국에는 그 학생은 그것을 이겨내요. 등급이 2등급이나 올라 2등급으로 바로 4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 매우 기뻐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과제 검사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번째는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학생들이 단톡이나 문자, 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순히 국어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나 아니면 또 학교 생활이나 또 심지어는 또 교우 관계 같은 것들도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서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소통의 방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을 들어가서 학교를 다 마무리한 학원을 마무리한 학생들도 단톡방에 남아 가끔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유지를 할 정도로 단톡방을 원활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와 함께 학부모님들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학부모들과 내신뿐 아니라 고등국어의 로드맵을 알려드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장단점을 서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강고 내신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 이것을 보면 바로 대강고 내신 교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 이것은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범위 송민국인데요. 송민국의 본문과 함께 뜻풀이, 또 뜻풀이와 함께 각각의 이런 예를 들면 개성이라는 닭울음 소리가 이별을 재촉하는 방해물이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비슷한 보여주고 있는 다른 작품이 무엇이고 있고 다른 단어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심화 연계 부분까지 교재로 만들어서 허난설원의 규원가나 고전 작자미상의 고전 사설시조 같은 데서 나오는 방해물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소개하여 심화 문제의 응용 문제에도 대강고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반영하여 교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교재, 그리고 기출의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과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구축 체계를 통해서 대강고 내신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하고 병행을 하여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수능의 분야는 대강고가 1학년 때 수업과 2학년 1학기에는 문학을, 2학기에는 문법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분야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사실 대강고에서 모의고사 연계에서도 많이 연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강고에 들어간 학부형들과 학생들은 반드시 1학년부터 방학 때와 중간에 내신 기간의 중간을 이용하여 비문학을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분야별과 유형 문제를 잘 분석하여 차근차근 독해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고3 때 최대 킬러 문제인 국어를 공략하는 데 최대의 문제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학원에서의 프로그램에 맞춰 비문학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해야 하고요. 또한 교과서의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문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양한 작품을 학원에서 풀고 점수를 받아보면서 응용 문제에 대한 내공을 키우고 배경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문법의 경우에도 1학년 문법에 들어가지 않는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은 형태소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품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 수업을 들어서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화작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의 문제를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지금 겨울방학부터 대강고 학생들, 제가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학원에서 들을 때 모두 알다시피 매주 45분량의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전 감각을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분야가 강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결과의 성적표를 발송하고 오답 정리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의고사 클리닉으로 자신이 매주 수준별 줌 클리닉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 문제를 들어보고 질문함으로써 각각의 모의고사에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답 노트는 결국에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므로 스스로 틀린 부분들에 대하여 맞는 부분과 틀리는 부분들을 모두 다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분석하여 가져오게 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무엇이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치밀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매주 주차별로 결과물을 분석지를 주어서 자신이 현재 오늘의 결과가 행동 영역별에 예를 들면 창의적 부분이 어려웠는지 사실적 이해가 어려웠는지를 잘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장르별 단원 평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가 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부분을 자신의 약점과 영역과 그리고 행동 영역 부분을 잘 찾아서 결국에는 이 도표 그래프와 그리고 평균을 분석하여 자신의 발전 과정을 매주 정말 시각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매주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대강고 내신을 준비하고 또 방학 동안에 수능의 문제를 대비해 나간다면 3학년이 되어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국어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대강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대강고 내신은 3월 6일 일요일 개강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가장 황금 시간대에 시작을 하고요. 3시간 동안 3교시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모든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셋째 주까지는 3월 전국 학력 모의고사에 대비를 하여 반은 모의고사 준비를 그리고 반은 내신 수업을 병행을 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매우 피곤하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수행평가를 해야 하며 또 3월이 정말 금방 지나갈 텐데요. 3월 첫째 주부터 차근차근 내신을 대비하고 전국 학력고사의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면 대강고가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고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시험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대강고 내신 문제에 대하여 경향과 분석 방법 그리고 대비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언제든지 시험의 문제나 수업 방법 또 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학원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3년 동안 대강고 내신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수능 국어의 관문을 통과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모두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